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6,369까지 올라 있고요. 다우도 1% 넘게 올랐습니다. 39,512.13 기록했습니다. 4만도 넘을 기세네요. S&P 500도 5,224.62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제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참 자산시장이 흥청거렸던 2021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간밤에는 모두 FOMC를 기다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시간으로는 거의 오후 2시까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연준의 3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반응한 겁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지난 7월 이후로 유지해온 기준금리 5.25에서 5.5% 밴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먼저 모든 참여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볼 수 있는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점도표 함께 보시면 중앙값이 4.625%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25bp씩 0.25%포인트씩 3번 내려야 갈 수 있는 값입니다. 점도표는 매 분기 말에 나옵니다. 오늘 전에 최신 전망은 12월에 나왔었고요. 이때 확실하게 제시해줬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산시장이 달렸었죠. 그 12월 점도표랑 비교해보면요. 올해 4번 이상 내릴 걸로 전망한 위원은 당시에 5명에서 1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면 올해 3번은 내릴 걸로 보는 위원들이 9명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경제 전망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경제 전망을 연준 이번에 함께 내놨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12월에 1.4에서 2.1%로 확 높였습니다. 지난해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업률 전망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전망도 12월보다 높아졌습니다. 올해 2.6%는 오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금리 전망은 똑같습니다. 경제는 12월 전망 때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한 연준의 자세는 변함없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성명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서히 인플레를 2%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2월에 사실 인플레 데이터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리고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올해 물가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금리 인하 추세를 바꿀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로 가는 길은 가끔 범피, 울퉁불퉁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 위험은 양면적이다.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너무 늦게 내리면 고용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꽤 빨리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로 밝혔습니다. 증시는 바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비즈맵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올랐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부문 제외하고 모두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금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함께 보면요. 단기물, 2년물 금리 연준 발표 이후로 쑥 하락했습니다. 장기물의 하락세는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함께 하락했습니다. 사실 더 높은 금리로 더 오래, 그리고 장기금리가 우리가 과거 10년간 익숙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 자체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번 경제 전망에서 장기금리 전망은 12월에 2.5%에서 2.6%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장기물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요. 최근에 급락세에서 주춤하면서 한때 6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단숨에 6만 7천 달러대로 급반등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아찔해서 더 이상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 자산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별 종목, 뉴욕 증시의 개별 종목들로 가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적 종목, 관심 종목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간밤 주가는 장 마감하기 전에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간밤에 우리로서는 거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규모인 195억 달러, 무려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 거대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고 싶었겠죠. 그야말로 국가 차원의 육성, 국가 차원의 몰아주기 보조금입니다. 물론 미국은 곧 삼성전자와 타이완의 TSMC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회사들에 주는 떡입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 인텔에 대한 몰아주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일 겁니다. 한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인텔의 4분의 1이 좀 안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산형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어온 한국, 사실 인텔과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별 종목 보시면요. 네, 마이크론 역시 장중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요. 지금 장외 거래에서 10%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에서 2분기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자신들이 AI 붐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3분기의 매출 예상치도 예상치였던 60억 달러 수준에서 64억에서 68억 달러로 껑충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는 레딧. 지금 레딧의 IPO에 큰 관심이 쏠려 있죠. 공모가는 주당 34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어느새 80달러를 넘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84달러 선까지 육박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14% 하락하면서 82.68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41% 하락한 86.1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라루나의 권도형 대표,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게 확정됐다는 뉴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